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기영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슬라이드가 먼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제조 산업이 어떤 IT 트렌드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 IT 트렌드를 도입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선진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도입을 고려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은 선진 사례인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고 관련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요즘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 제조업 계열을 가장 많이 계열사를 갖고 있었던 뭐 지금도 굉장히 뭐 발전 설비부터 항공기 날개 뭐 엄청난 그 제조 부문에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의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언제냐?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변화에 압도당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외부의 변화에 압도당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경쟁사에서 먼저 채택되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 되려면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테크놀로지 도입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돼야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흔히 하이프라고 얘기하죠.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SF 영화 같은 것들이 뭐 이루어진다 막 이러는데 현실은 실제 제조업에서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되고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또 고객 만족도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3년 또 가까운 미래에 채택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결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블로그, 소비자의 피드백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이노베이션과 거기에서 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3D 프린팅, 또 요즘에 하도 많이 얘기하는 IoT 이런 것들이 조합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센서가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죠. 지금 뭐 가장 인텔리전트한 센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블루투스 디바이스들도 훨씬 더 저전력이고 요즘에 새로 나온 스펙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가면서도 많은 정보를 양방향으로 줄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저가의 센서가 디바이스하고 합쳐지고 클라우드와 조합이 되면은 결국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거, 전문가를 액세스하는 거, 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 하는 것들이 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클라우드로 연결돼서 거기서부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제조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일반 현장에서 지금 뭐 선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가 제조 현장으로 갔을 때 이런 설비를 관리하고 뭐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플로우 매니지먼트에서 뭐 생산 설비에 운영을 하는 사람이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 보고 바로 다음 프로세스로 트리거링을 시켜서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고 혹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측까지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제조업체 단위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이 뒷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사실 지금 뭐 자동차라는 것들이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이제 조립 산업이고 그 뒤에 올라가 쭉 서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뒷단에 있는 티어 N의 여러 단계 공급사들이 훨씬 더 연결이 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최종 공급사 뿐만 아니라 예전엔 이 단계 그 다음에 제조사 어떤 브랜드를 최종적으로 붙여내서 영업이 일어나고 고객 서비스까지 일어나는 것 단계에서 각각 이 앞 단계 정도 수준 뭐 멀어야 뭐 그 다음 단계 정보가 제공이 되면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알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부터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까지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최종 공급사가 최종 고객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시트를 앉으니까 난 굉장히 허리가 아픈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 그 정보가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제조 산업 전체 엔드투엔드 사이클에서 훨씬 더 심도 높은 고객 참여와 함께 생산자의 참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변화가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그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하고는 이제 많은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 인더스트리 자체는 뭐 제조업이 제조를 하지만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통 쪽까지 하고 수직 계열화를 좀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유통 채널까지 뭐 운송까지도 연결을 하고 아니면 뭐 그것을 아웃소싱을 하든 또 뭐 이 에너지 전력도 제조에서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이제 별개의 그 인더스트리라고 됐던 것들도 사실상 연관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까지도 점점 많이 수집이 가능해지고 그러한 것들이 생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윗레벨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실제 제조 산업에서는 뭐 밸브부터 시작해서 그런 흔히 어테뉴에이터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센서랑 연결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현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디바이스로 이루어지는 거에서 센서들이 각각 기계적인 물리적인 센서들이 뭐 각 그 제조 혹은 뭐 연관된 프로세스별로 운영 시나리오에서 제조 현장에 있을 텐데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센서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느냐. 이제 그 센서가 원웨이로 주냐, 투웨이로 주냐, 또 얼마만큼의 밴드위스를 갖고 있는 센서냐. 그 밴드위스라는 이제 정보의 양으로요. 그러면 그게 이제 M2M의 게이트웨이를 타고 결국 생산 현장에서의 KPI가 될 수 있는 거에 연관이 되는. 그러면 그 현장 생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KPI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생산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설비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지고 그 설비를 운영하는 프로세스 나중에 고객 정보까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줘서 결국 이 시스템으로 볼 때 사용자 중심의 어떤 기관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운영 환경의 대시보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밑에서 기술적으로는 좀 더 이제 인텔리전트한 시스템들이 거기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되고 클라우드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과거보다 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의 정보들이 오는데 그것들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이노베이션 그 제조 산업에서의 뭐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러한 구성의 서비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 실질적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최종 사용자부터 설비 또 우리 뒷단의 파트너 공급사 부품 공급사까지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지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과거에는 점점 그 산업이 성숙화되면은 수직적인 통합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경쟁하기 되게 힘들어지고 뭐 그러면은 그 뒷단에 혹은 그 앞에 단에 비즈니스 쪽까지 이제 인수를 하거나 제휴를 해서 수직적인 통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닭고기 이 뭐 제조업으로 분류하자면 식품 제조에서 닭고기 중에 넘버원이라고 하는 하림이 뭐 그 펜오션 STX에서 그 계열사로 있던 데를 인수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하는 이유가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제조하는 것과 거기서 운송, 로지스틱스, 수출 분야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트에서 통합했을 때 일어나는 효율성이 더 높고 프로핏이 합쳤을 때 더 나을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까지 이제는 제조 산업이 인텔리전트해지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변화하고 있고 그게 수직적인 통합이 되든 아니면 다른 이제 산업 간의 수평적인 통합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제휴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제2의 형태로 될 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결국 엔지니어링 대 엔지니어링, 생산 설비, 생산 모듈 대비 서로 통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을 때는 굉장히 제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혹은 M&A가 일어났을 때도 훨씬 더 쉽게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더스트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훨씬 더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하는 요소 기술이 IoT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R&D 제품 뭐 기획하고 실제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영업 사업 부문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한 영업 사업 부문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정보가 이제 IoT 디바이스를 통하든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흐르듯이 연결해 오면은 궁극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원하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가 사업적인 차별화와 함께 실질적인 이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뭐 단순하게 접근해서 비즈니스하는 목적 자체가 어차피 경쟁사보다 차별화시키고 또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달성하는데 이 새로운 IT 트렌드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가시성을 높여주면서 IoT 테크놀로지나 뭐 머신러닝이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생산 현장의 MRP 또 리소스 매니지먼트 플랜 이런 것들 다 통합시키면서 점점 더 효율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예로 독일의 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실제 앞에 뭐 디지털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쓴다는 거를 사실 이 독일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4.5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 웹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버전이 결국엔 새로운 차원의 산업 패러다임 형태로 얘기를 되어 왔었고, 사실 인터넷 웹으로 연결하고 소비자 혹은 사용자 또 운영 주체와의 연결을 웹 2.0로 쓸 때 그거를 인더스트리 3.0으로 독일에서는 정의를 해서 그게 이제 생산성의 향상을 많이 가져왔다는 건데, 인더스트리 4.0은 실제 각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간의 연결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다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생산 라인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나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3.0이 되기 전에도 혁신적으로 그 생산성을 높인 거는 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러 제품 생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냥 같은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 제품도 생산하고 저 제품도 생산하고, 그래서 훨씬 더 미국의 제조업체나 다른 제조업체보다 경쟁력을 높였는데, 이제는 독일이 추구하는 거는 각각의 생산을 모듈화해서 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러 가지 제품 생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플로우를 마음대로 해서 가변적인 생산 모듈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모듈화된 데에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라인을 만드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 가변적 실제 생산 설비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생산 이후에 그거를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반응이 좋구나. 그러면 모듈화되어 있는 설비를 가지고 이 제품,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정 제품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내야 되겠죠. 허니버터 칩이 많이 팔리면 허니버터 칩 뭐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만큼 같은 공장에서 가변 설비를 높여가지고 더 낼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현실은 훨씬 많죠. 그 과자 봉지 이렇게 보시면은 왜 이 과자 제품은 땅콩도 만들고 뭐 계란도 만들고 이런 유제품과 만드는 데서 같은 생산 설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뭐 알러지에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설비에서 같은 라인에서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은 그러다 하더라도 생산 재료와 설비와 그것을 숙련된 기술자가 어느 정도 주문이 늘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 독일에서 추구하는 인더스트리 4.0은 이 가변 생산 부분을 모듈화해서 그런 것들이 모듈화된 거에서 다른 걸로
생산 아이템을 돌리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대응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있을 때 생산 기지에서 모듈화된 그런 생산 설비가 훨씬 더 많은 대응을 하게 되고 빠른 대응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는 건데, 결국 그게 되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분산 제어가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컨트롤과 그것을 연결한 컨트롤, 그리고 실시간적인 추적이 가능해야만 이 모듈화된 생산 설비가 운영이 가능하고, 독일에서는 그것들을 Io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더스트리 3.0, 4.0으로 해서 뭐 생산성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그럼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냐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계별 프로세스가 있죠. 제품 사용하는 것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품 마케팅이나 기획이나 영업팀에서 다 소비자 반응을 얻어서 기획을 하고, 또 제품 관리도 하고, 실제 이제 시제품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개선한 다음에 이제 생산으로 넘기고, 그게 최종 이제 조립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거를 이제 현장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하는데, 실제 코어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죠. 특히 새로운 IT, 요즘에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소셜, 뭐 모바일,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인바운드 마케팅에서 소비자 반응을 빨리빨리 캡처해서 제품 실제 디자인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 제품 활용을 하면서 얻어진 그런 인사이트들을 엔지니어링에다 넣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갈 수 있는 프로세스 쪽으로 넘기고, 그랬을 때 그게 성능 개선, 또 제조 라인 업데이트, 현장 서비스까지 가는 건데, 실제 시장에서의 이런 제품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빨리 캡처하느냐, 그건 이제 지금 굉장히 쉬워졌고, 그 빨리 캡처하는 것들이 소셜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제품에 반영되느냐,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아직. 제품에 반영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빠른 디시전으로 가게 하려면은 역시 IT에 의해서 그런 제품 플로우가 생산에 필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많이 가능해졌고, 실제 제조업체에서, 제조산업에서 그것들을 프로세스화하는데도 각각의 모듈화를 한다든가, 그 모듈화 간에 분산 컨트롤을 하고 정보들이 잘 흐르도록 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제조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인포메이션의 플로우를 의미 있게 만들고, 훨씬 더 데이터는 늘어났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인사이트를 갖고 흐르게 되면은 실제 이 디바이스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현장 근로자나 설비 관리하는 사람이나 영업 현장에서 고객을 대응하고 고객 서비스를 대응하는 사람하고 이 정보가 단절돼 있던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혹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흐를 수 있게 되고, 그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경영의 의사결정 포인트까지 가면은 실시간 의사결정, 실시간 제조 관리, 이러한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IT 관련되신 분들이 와서 그거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깝깝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프로젝트 내지는 복잡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 또 아까 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 반응을 캡처한다, 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실제 그게 소비자 반응만 캡처하겠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저기 어떤 사람이 이런 현재 이런 데 가서 뭐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눈 한번 가고,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훨씬 많이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 24시간은 그대로고, 일하는 시간 글쎄요, 뭐 열심히 일해서 하루 10시간을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도 10시간 넘겨가지고 12시간 일하라고 그러면 그거 계속할 수 없죠. 문제는 우리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유한하고, 근데 자꾸 데이터는 무한하게 늘어나는 것 같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나오고, 스마트폰, 뭐 회사에서의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거나, IoT로 이제 데이터가 막 모아진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또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가 정보가 나올지도 모를 거고 계속 이쪽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응하려면은 결국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의미 있는 데이터 또는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 소모가 되는 것들을 생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차원으로 클라우드 머신러닝 같은 것으로 일어나고 점점 더 인텔리전트하거나 뭐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얼마나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 그런 플랫폼의 정의를 다시 디파인하면서 플랫폼이 조금 더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예전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생산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오피스 중심으로만 얘기했는데 SQL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조 산업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정보를 캡처해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의 현장 뭐 필드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고객 대응 시스템까지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다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것, 또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게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생산성이라고 보고 그런 프로덕티비티와 플랫폼에 대한 포커스 하겠다라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도 디렉션을 잡고 있고요. 제품에 그런 것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조금 전에 보신 제조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렇게 구현을 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런 플랫폼과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것 같고 시스템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현장에서 그 디바이스 관리 시작부터 라인 매니지먼트 컨트롤 또 MES 그 위에 ERP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장 시스템, 기관 시스템들 거기에 각각 맞춰서 재무, 인사, 생산, 생산 스케줄링 또 이 장비 컨트롤하는 스카다부터 컨트롤 현재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데이터를 쏟아내고 인포메이션 쏟아내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거꾸로 저해하지 않고 높이는 형태로 가려면은 각각의 시스템 간의 연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 각각 컨트롤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혹은 생산 프로세스, 스케줄링 또 재무 회계 윗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 간의 연계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연계성과 관련성은 점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그런 제품들이 올라가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모아진 데이터들에서 유의미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기계에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고 더 복잡해질 그런 시스템에 무한히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유한한 작업자의 시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산업 혁신을 계속할 수 있고 그게 애시당초 목적인 비용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혹은 비용 줄이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데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이고 혹은 이 전체 설비에 대한 비주얼 가시성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다시 생각해 보면은 각각 생산 설비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프로세스들이 유연하게 흐르게끔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된다면 결국 일하는 거는 이런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기계로부터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그 기계로부터 유의미한 것들이 이 생산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혹은 운영, 영업, 고객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혁신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출발점이고 다시 항상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고려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용자들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현장에서 인더스트리 4.0이든 IoT를 활용한 머신러닝 아니면은 고도화된 ERP 또 새로운 시스템의 연계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기, 솔루션, 소프트웨어, 데이터들은 다 그것들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글로벌화되고 있죠. 글로벌 이제 IT 플레이어들,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인터넷상에서 정보들도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론치하는데 이 구현해야 될 전문가에 대한 거는 그렇게까지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숙제들을 대부분 많이 안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 사용자 중심적으로 저런 새로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연관된 것들을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IT 전문가들 또는 프로세스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그거는 이제 IT 관점에서 보면은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조 산업에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할 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IT 중심적으로 볼 때는 이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프로세스 쪽의 전문가들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에서 구현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계속 이어질 세션들이 세션에서 말씀드린 그런 뭐 새로운 애저 기반의 트렌드나 또는 BI,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구해야 되는 제조 인더스트리에서 비즈니스 생산성에 대한 그런 향상과 효율성 증대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프로세스 인사이트를 갖고 이 사람들이 중심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IT 쪽에 구현하는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고 그 효과적인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과 툴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보면은 이 산업 전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IT 메가 트렌드라는 걸 가지고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 가속화되고 있는 거에서 각각의 그 메가 트렌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요소 기술 간의 연계성을 훨씬 더 높여주고 있는 것들이 요즘에 IoT 혹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관성을 서로 높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유관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정보 그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산만해질 수 있는 것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이트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인사이트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툴과 플랫폼을 도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쪽에서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와 관련된 협의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